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시상식 기출문제 그리고 저희 시대고시에 준비한 문제들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후 일본, 캐나다 등 11개국이 취지에 출변한 무역협정은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전에 있었던 환태평양에서 우선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나라들과 이제 재구역을 맺게 된 것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이제 중국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 동반자협의회에서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포괄적 전쟁 환태평양이라 그래서 CPTPP 붙였던 거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나프타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너스 아메리칸 북쪽에 있는 프리 트레이드 그쪽에 멕시코나 캐나다를 포함해서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포함된 게 아니죠. 그리고 RCEP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이 아니라 이쪽 아래쪽에서 이제 같이 있는 것들이니까. 이 마지막에 새로 나온 4번을 골라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2번 조직 부서들이 서로 다른 부서와 벽을 쌓고 내부 이익만 추구한다. 다른 걸 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 관료제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역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샬로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번에 그 뭐죠, 수능 평가 그쪽에도 문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다른 부서와 벽을 쌓아서 내부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관료제라는 게 딱히 특화된 부서들이 있지만 이게 서로 잘 조합을 이루고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일러 효과에 대한 얘기고요. 이 사일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이 형태 다른 것과 조언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형태 중에 하나고, 이게 자신들의 어떤 부서의 실적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관료제라는 것이 효율성을, 조직 자체의 효율성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 부서의 이득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목적은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자기 부서만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현상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프롤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방관제 효과는 다른 데서 있던 거에서 보지 않고 이제 간과하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관료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3번입니다. 202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국제기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마 문제에서 달았었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대해서 최근 것과 이제 이전에 있었던 거. 그래서 이번에 WFP에서 이제 받았던 2020년 결과에 대해서 기억을 한 겁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서 이제 받았었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계 식량 계획에서 이제 이 세계 기아에 시달리는 불안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거의 1억 명 이상한테 이제 식량을 이제 지원해주고 하게 됨으로써 세계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AI 국제사면위원회도 충분히 가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게 활동한 데가 어디냐라는 거고, 식량농업기구는 이거하고 좀 다르죠. 생산과 연관해서 이제 무역과 연관해서 하는 거고, 아이레도 지금 여기 노벨 평화상과는 무관합니다. 4번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시를 암송한 흑인 여성 시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시를 암송 바이든이 됐었을 때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아프리카 여성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축시를 하게 되면서 이때까지 역사상 가장 어린 시인이다 이제 했던 평가를 받아서 아만다 고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2살이죠.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고요.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에 대통령에 비해서 또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좀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이제 아프리카계 여성이라는 어떤 상황적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전까지 이제 트럼프나 아니면 그 전에 해서 이제 백인 중심 우월주의에서 가지고 있던 거에서 그렇지 않다. 또 흑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를 이제 잃는다라는 거에서 이전에 갖고 있는 이 흑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했었던 카드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번 환경계에서 서브 득점, 브로킹, 백어택을 각 3개 이상 성공시킨 것을 뜻하는 배구 용어는, 자, 배구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게 우리가 달성됐었을 때 3가지를 한꺼번에 했던 트리플 크라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트리플 크라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사실은 이제 흥국생명 황현주라고 그 선수가 먼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 대한항공이죠. 이경수 선수가 이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브 득점 하려면 그만큼의 서브에 대해서 강력함이 있어야 되고, 서브가
왜 스파이크 서브로 넣다 보니까 그게 높이가 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블로킹인데 이 블로킹도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블로킹으로 점수도 그렇고 백어택도 당연히 이게 노출되기 쉬워요. 그리고 점프력이나 이제 굉장히 타점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능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랜드슬램 같은 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랜드슬램을 굳이 얘기하자면 배구 리그 전체를 다 이제 뭐 통합 우승을 하고 했을 때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랜드슬램을 한다. 야구에서는 이제 그랜드슬램, 뭐 말로 홈런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리그를 다 장악했었을 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골프도 똑같이 이제 4대 리그에서 다 가져갔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리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배구 용어 맞는데 거의 수비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서브로 점수를 넣으면 서브 에이스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입니다.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된 우리나라 감독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때 이 심사위원장까지 갈 정도로 있다는 건 감독상도 받았고요. 그만큼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죠.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니스 영화제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골든글러브에서는 봉준호 비판을 많이 했죠. 상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왜냐면은 이제 그 지역 영화제야라고 비판할 정도로 어떤 백인들만 위주로 뽑다가 이번에 미나리를 통해서 윤여정 씨가 이제 상을 받게 되면서 그 이미지를 좀 탈피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홍상수 씨가 굉장히 상을 여기서 또 많이 받았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여기 가게 돼서 심사위원장에서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7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20년 5월에 제시한 경제 전략은 이라고 나왔어요. 시진핑 주석이죠. 과거 이제 등세화평이 했었던 흑묘 백묘론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를 같이 잡겠다. 흑묘 백묘론이 이런 겁니다. 뭐든지 경제만 살면 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공산주의 전략이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데 상황에 맞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진핑 어떻게 보면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내수 시장과 외수 시장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공급 다변화 전략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들과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약간의 관계가 모호하거나 이유나 이런 데 제3세계 위주로 공략을 많이 했었고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자신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자기가 그런 어떤 메이저급 나라와 하지 않더라도 중국 혼자서 충분히 니네가 우리 물건을 사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느냐? 라는 느낌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쌍끌이 상순한 전략이죠. 그래서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저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다음 중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주로 근무하는 직종이 아닌 것은 여러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한다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개인 간 도급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도급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약간의 이제 또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트워크 같은 데서 어떤 위치에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중간계층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좀 애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다른 게 근로계약 자체가 되게 애매한 케이스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습지기사나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어떤 계약적 측면에서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준근로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변리사는요, 여러분 수익 자체가 지금 변호사, 세무사 다음일 거예요. 더 높게 받나? 아무튼 더 높게 받았던 것 같아요. 변리사는 이제 특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요. 굉장한 전문직에 들어갑니다. 시험 자체가 뭐 참고로 제 친한 친구예요. 매우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변리사 시험 떨어지고 삼성에 그냥 들어갔어요. 1년 반 준비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냥 삼성 취직이 더 쉬웠다요. 개표에 의하자면. 그러니까 알다시피 삼성 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뭐 시기상 예전 뭐 제 나이니까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그 당시에 변리사 시험 준비해서 하려고 했었고 유행이라기보단 이 친구가 공대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이 이 변리사 시험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성비가 이제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리사 자체가 요구하는 게 그 다양해요.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역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고용 노동자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월한 전문직에 위치해 있다라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번. 다음 24절기 중 여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우리가 24절기 문제가요. 제가 보기엔 매년 어디든지 한 군데는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망종 대서 백로 하지 나왔는데 하지하고 대서는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고 이 망정이라는 데가 언제냐면은 음력 6월 6일 경인데 이제 보리가 지금 파정되는 거 이건데 이 백로가 보세요. 이거 보면 하얀 이슬이에요. 여름에는 이슬이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워질 때 이슬이 끼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굉장히 완연하게 됐었을 때 이슬이 비가 내리는 것 중에 하나고 이슬이 맺히는 경우 중에 하나고 여름에는 이슬이 맺힐 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뭐 그러면서 뭐 귀신 나타나고 굉장히 한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표현으로 쓰지만은 이슬이 맺히는 건 훨씬 더 후에 추워질 때 날씨가 조금 더 이제 완연하게 추워질 테니까 3번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이제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한자로 그냥 풀었죠. 이제 과거 이제 시험 보시던 24절기를 다 외워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 시기상으로 여러분이 여름에 시험 본다 그러면 여름에 이제 절기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고 한자를 묻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10번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일 때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페이고 지금 내가 가져갈 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이제 그만큼 자기가 이제 얻은 만큼 쓴다라고 하는 게 페이고에 대한 얘기죠. 재원 확보하는 법안도 이제 같이 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추경이 나오고 워낙 예산이 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예산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를 제안해야 되고 이게 지방재정 교문과도 연관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됐었는데 후반대는 이게 굉장히 강요되다 보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이제 페이고를 지키려고 이제 재원하기 위해서 세수 확대라든지 여러분 그거 늘었어요. 이제 벌금이죠. 벌금이나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벌칙금 같은 걸 이제 확실하게 걷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셔야 되고요. 1번 국교가 이슬람교가 아닌 국가는 이라고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파키스탄, 터키 나왔었네요. 여기 기억해야 될 게 실제로 이슬람교가 완전히 국가로 인정됐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에게 이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교 자체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맞기는 맞지만은 실제로 이슬람을 다 믿지 않고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엇이 국교다라는 걸 선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국교를 인정하지 않았죠. 국교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갑자기 그 신도수가 1위였다가 3위로 훅 하고 떨어진 게 하나 있어요. 1위였다 3위로 훅 떨어져. 예,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불교를 예전엔 국교를 인정하고 나서 이제 20억 인구가 글로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중국이 믿기 때문에 1등을 했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국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교가 마치 세계 종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는 크리스트교가 당연히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도가 믿기 때문에 힌두교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 힌두교는 이제 민족 종교지만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파키스탄이 바로 인도의 힌두교와 파키스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여기서 이슬람 믿는 사람 간의 어떤 지역권 분쟁이 카슈미르 분쟁이라고 합니다만 분쟁이 굉장히 크죠. 12번 19세기 초 영국 노동자가 생산기계를 파괴하는 등 자본가에 맞서 계급투쟁. 자, 여기서 차티스트 운동 쓰시면 안 돼요.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한 투쟁은 맞습니다만 바로 참정권, 투표권을 달라죠. 그래서 후에 빅토리아 여왕 때 이제 주게 됐고 여기서는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러다이트 운동 자체가 스토리가 좀 나오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인데 4차 산업혁명이 돼요. 그 정보가 발달하고 하게 되면서 키오스크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키오스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용할 만한 사람, 우리가 고용주 입장에서 키오스크가 사람 1.5인분, 2인분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기계가 개발되고 하게 되면서 이제 인력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졌어라고 하게 되면서 그걸 파괴하게 된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생디칼리즘 같은 경우는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경제적 영역에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7월혁명, 2월혁명이라 프랑스에 똑같이 노동자들의 운동이 있었던 거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죠. 14번이면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 주가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 안정화 장치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스톱 걸면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것이 너무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정지를 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VI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Voluntary Interruption이라고 해서 이제 거래 자체를 갑자기 주가 급등 완화시킬 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 5분 동안 아예 시장 자체를 완전히 주시장 전체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사이드 브레이커나 이렇게 사이드카를 걸거나 이렇게 되는 건 주식시장 자체를 얼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VI라든가 어닝 쇼크 같은 거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다른 토큰과 대체 교환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이루는 것.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NFT에 대한 이야기고 non-fungible 토큰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그림 같은 것들 해가지고 이 NFT로 많이 팔기도 하는데 더 많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연예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NFT로 해서 하나 남겨서 하게 되는데 저는 아직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게 이제 팔 수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뿐. 예, 그렇습니다. 아덜렛은 좀 다르죠. 예, 가상화폐로 이제 저장되는 저장장치라는 화폐 자체가 아니라 보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중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균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겨울철에 우리가 먹었었을 때 이게 갑자기 먹게 되면은 이 실증로 바이러스가 딴 거에 비해서 다른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가 기온이 낮을수록 훨씬 더 커지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게 시간이 지나야 돼요. 결국 설사하고 구토나고 오한나고 하게 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실러스 스레우스도 이제 식중독인데 여러분 보톡스균이에요. 이제 이런 거고 살모넬라균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16번 마케팅 믹스에 포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포시죠. 그래서 굉장히 뭐 유명한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스터머 있어야 되고요. 컨베니언스,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있어야죠. 이나는 이제 크레디트라고 해서 고객 신용에 대한 얘기는 마케팅 믹스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죠. 비용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고 여기서 지금 포시에 대해서 지금 바뀐 것 중에 이번 크레디트는 아니다. 뭐 이제 함정으로 판 문제네요. 자, 그럼 저희 시대고시에서 준비한 문제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처음에 경정 나왔었는데 이 경정이란 것 자체가 빠르게 고친다라는 의미인데 이 갱자 다시 갱자하고 같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갱정 말이 안 되죠. 경정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네요. 두 번째 거 보면 회부인데 이게 부자로 다시 부자 쓰면 회복할 복자로 쓰인 거죠. 회복이 되고 지금 여기서 독음 자체가 전부 앞부분에 헷갈리는 것들이 이음으로 발음되는 것들이네요. 그다음에 성숙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이 성숙이 아니라 별자리에 대해서 성수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이 용역인데 이게 뒤쪽에 있는 게 시을이자를 썼었죠. 용이하다라는 거. 그래서 시을이자 또는 바꿀 역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힘을 쓴다라고 한다면 용자에다가 역을 쓴다는 힘역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게 잘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경정 빼고 나머지는 다르게 발음되는 이음 한자들. 자, 다음 중 우리 몸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쓸개 가장 무거운 장기이다. 처음부터 에러죠. 이제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뭐냐면 여러분 간입니다. 간. 그래서 간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무겁고 하는 일도 많고 이렇게 됐고 쓸개는 무거운 게 아니라 생각보다 별로 크게 작고요. 홍채 조리개 역할에서 눈에 들어오는 빛이나 이걸 조절하는 역할하고 혈액 이산화탄소 pH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높아지게 되면 낮아지게 되면 산성화된다라고 이제 부르죠. 수정체 수축이한 데서 빛의 상을 잡아내는 거고 이 수정체가 홍채의 작동을 통해서 이제 조리개 역할에 대해서 빛에 들어온 양을 받게 되고 눈동자 크기가 그래서 밝을 때 어두울 때가 바뀌게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1번입니다. 3번 남극 킹저지 건설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 이 굉장히 예전에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이제 아무의 소유도 아닌 땅이다. 그만큼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거나 뭐하는데 발을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세종과학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종과학기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남극에서 지금 극자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쪽에 나왔던 지하 자원에 대한 개발 또 기후 변화
대해서 오존층이 이동해서 그쪽에 뚫려서 이제 나타난 그게 변화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4번 월드컵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1번 월드컵 본선의 조별 경기는 총 64경기다 라고 나왔어요. 예, 조별 경기 총 64경기고 그래서 이 조항을 딱 했을 때 8조까지는 아니죠. 8조까지 나와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예선 경기 치는 다음에 바로 토너먼트로 들어가게 되고 4호간에 이제 전부 다 한 팀이 3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팀끼리 하게 되면은 한 팀이 3경기, 그다음 2경기, 1경기니까 총 4팀이 만나가지고 다른 데와 3경기씩 치르게 되죠. 6시를 하게 되고 각 조별 경기를 이제 올라올 때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제 그 정도 돌아가게 되죠. 그다음에 2018 월드컵 우승은 벨기에라고 나왔는데 벨기에는 어디? 이때는 못 올라갔었어요. 프랑스가 이제 우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준우승국에서 이때 크로아티아가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에 대한 얘기고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월드컵 개최 카타르에서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거 준비하고 있고요. 20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주최. 예, 이후에 지금 어디서 주최됐냐라는 거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국씩 32개국 출전하죠.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이제 8조로 구성된다. 48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32경기 올라갈 때 또 32강 하니까 32경기 돼갖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64조 32개국 그래서 이 두 팀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승자승제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다음 중 음악가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희상 동맹이 간첩다 외국상권 포경. 그러니까 윤희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끔씩 TV에서 이제 다뤄주게 되는데 이분은 뭐 돌아가신 분입니다. 거기서 윤희상 씨가 어땠다. 윤희상 음악상 같은 것도 우리가 있고요. 외국사건 보격하게 되면서 굉장히 독일에 있을 때 크게 그랬고요. 황명기 대한민국의 검은고 명인이다라고 했었는데 황명기는 과야금 명창입니다. 그래서 명인이고요. 예, 그래서 차이가 있고 이거 틀렸고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플라시오 도밍고 그다음에 호세 카레나스 해갖고 3대 테너죠. 이게 과거이고요. 이제 신 3대 테너가 또 등장했는데 그때 3대 테너만큼 대단한 거 아니고 한 명이었다라고 보는 게 나왔고 이제 그 병 때문에 지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신하이 신해철 리더이며 김정서 멤버 여기 또 누가 있었냐면 베이스에 바로 서태지 아이들의 서태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고요. 2번 골라주셔야죠. 6번 지주회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벌 그룹이 기업가에 상행되는 순환출자 방식 더 많은 지분. 자 실제로 지주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당연히 더 많은 지분 순환출자 방식은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야 유지가 되고요. 타사 주식정보 일부 보유하면서 다수기업을 여러 가지 가져가는 게 지주회사의 역할이고요. 한국정부 지주회사 경영하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게 실제로 지주회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주회사 형태로 순환출자를 이제 맡게 됨으로써 이거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컨체리형 복합기업의 형태일지라 이게 맞고요. 예, 그래서 기억할 건 3번입니다. 7번 다음 대화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공원에서 담배 피우는 아버지 아이 옆에 놀고 있다. 선생님 다 크신 분이 공원에 담배 피우는 쓰나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끄겠습니다. 그러면 전 담배를 피워도 돼요? 이런 건방진? 아무튼 이런 아이가 다 크신 분이 피면 안 되니까 나는 안 컸으니까 펴도 돼 라고 했는데 요 단어 하나에 집착하고 이렇게 말하는 아주 못된 거죠. 이게 일부에 대해서 이걸 확대해갖고 확대 해석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게 강제 오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대해서 어떤 논리상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을 이제 확대시켜서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성파 일반화는 누가 하나 그랬다고 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인신공격은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갖고서 이제 행위나 어떤 거기에 비하받을 행위로 이제 다른 거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고 인과적 오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결합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다음 광고 종류 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PPL 상품 노출시키는 간접 광고 진짜 많죠. 네, TV에서 많이 하고 애드버토리얼 기사 형태로 이제 실리는데 광고라는 거 명시되게 돼 있습니다. 3번 중간 광고 방송 프로그램 중반 나오는데 뭐 요새 진짜 많이 하죠. 중간에 이제 많이 하고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이. 4 티저 광고 불쑥 튀어나와서 불쾌감을 주는 광고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상품명 자체를 안 보여주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쾌감을 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티저 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궁금증 유발에 사람들의 머지가 일어나 머지 마케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티저입니다. 4번은 아니네요.
9번 빈칸은 공털 드라마. 이것은 소스파 나스파 독자의 의사진행 합법적이면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이크를 잡고 오랫동안 이걸 진행하게 되면서 법안 통과나 이런 걸 회기를 넘기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전국 불안정한 요인도 되기 때문에 발언 시간제한 규정 강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하고 있죠. 뭐 12시간 넘어서도 하고 있고 뭐 기저귀 차고 하네 뭐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했던 필리버스터링이 굉장히 유명하죠. 필리버스터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이크 잡고 어떤 법안 해결에 대해서 넘기고서 무제한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국회의장을 막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10번 형벌의 정리를 중형부터 차례로 중형부터니까 가장 심한 것부터 나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연히 사형이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형 다음에는 이제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 다음에 유기징역이 있겠고 그 다음 순서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수, 구류, 자격상실, 구류는 아니에요. 가장 제일 낮은 거니까 뒤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자격상실, 예 그렇죠. 자격 박탈되는 게 크니까 사형 자격상실인데 구류하고 몰수 있네요. 몰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봤었을 때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뱉는 행위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류가 훨씬 더 가둬놓는 셈이다. 몰수는 그 물품을 가져가고 끝내요. 이제 세관이나 이제 뭐 통과되지 않으면 끝나고 하는 거고 구류는 가둬놓는 거니까 이게 더 세니까 이쪽에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다음 중 자존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존감 부족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자아 존중감이 낮을 때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황상 지금 거리가 먼 것이죠.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한다면 딴 거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리셋 증후군은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할 때 기억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리셋을 하게 되면 다 통과되고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 부족이 아니라 자존감이 넘치는 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남들을 자기가 잘 속일 수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성형수술 같은 거 하게 됨으로써 새 살을 얻었다라고 본다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가면 증후군이나 살레리 증후군, 2인자 증후군이나 아니면 가면을 쓰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번아웃은요 일종의 이제 너무 이제 어떤 일에 이제 심취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돼 버리는 현상이라서 자존감이 아니라 실제 체력 자체 부족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서 1번, 4번이 둘 다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요구하는 건 4번이 가장 차이가 있네요. 12번 다음에 설명한 정책 해외로 나가 있는 자업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들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죠. 다시 이제 외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조건들 제시해서 이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있는 것들 경제적 정책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자국내 부지나 이런 것들 지원하게 돼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거점 어떤 도시나 이거 만들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리쇼어링입니다. 13번 다음 설명과 관련 깊은 독점금지 동종업계 장악 경쟁사고는 유통관 때문에 합병이 금지되어 있을 때 기업이 취지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 자, 기업 입장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업종하고 이제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컨글로머릿에 대한 이야기죠. 이 컨글로머릿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이 안 될 때 기업에서 어떤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수익적 합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트러스트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커뮤니티는 공장지대죠. 이제 어떤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만드는 형태 중에 하나고 카르텔은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점 형태로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컨글로머릿에 대한 스토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에 설명했지 20% 80, 20, 80, 20, 80, 20, 80 나왔어요. 20, 80 기억에 전체 원인에 대해서 결과는 80%인데 이게 20%에 나타나는 거. 학교 보시면은 인기 많은 애들 남자애들 20%가 전체 여자의 80% 다 사귀죠. 돌아가면서 여자애들 마찬가지죠. 파레토 법칙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통화한 사람 20% 통화 시간 80% 이들이 통화 다 한다죠. 주가상 80%는 20% 기간에 발생한다. 다른 데는 계속 떨어져 있고 20%가 80% 한다. 그러니까 나쁜이 또 이렇게 소수가 전부 다 독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5번 다음 상황에
관련 있는 경제학자. 이거 소명계 그려진 파리가 너무 유명하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넛지라고 부르죠. 사람들에게 뭔가 목적하는 거나 이걸 던져주게 되면 이전보다 이제 성과나 이런 것도 나타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행동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전기 사용 시간이 표시되는 스위치다 보니까 실제 내가 많이 썼네 인지하게 되면서 적게 쓰게 되는 거고 바로 리처드 탈러에 대한 이야기죠.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뜰 것 같아요. 서스타인 베블렌이라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블렌 효과라고 부르고 현대사의 이제 유한 계급론에 대해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또 등장하는 것 같아서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 영화 영화와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자 극장 윈도우 뉴미디어 범람은 점차 짧아진다. 우리가 이제 그 극장 윈도우라고 하게 되면 점점씩 이제 극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윈도우가 된다. 뉴미디어가 지금 커지게 되니까 이게 절대 길어질 수 없게 된다. 누아르 필름 누아르라고 해요. 과거 이제 저 때는 어렸을 때 굉장히 열광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아르 무비인데 약간 이제 갱도 나오고 형사 나오고 나쁜 놈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총 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거 영웅본색이란 단어 아시는지요? 영웅본색 뭐 첩혈상 해갖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도 누아르 무비들 있죠. 갱 나오고 미녀도 있어야 돼요. 술 뭐 마약 뭐 이런 것도 있고 LA 컨피덴셜인가 얼마 전에 그거 다시 봤었는데 그런 거죠. 머큐멘터리 귀신 뱀파이어 공포 아니고요. 공포 나오는 거 따로 지칭을 한다라고 한다면 피어 무비라기보다는 예, 표현이 있겠죠. 이게 무서운 거다라고 하게 되니까 공포 무비, 피어 무비, B급 무비 뭐 명칭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거 공포 영화 시리즈 공포 예. 아무튼 머큐멘터리, 페이크 다큐멘터리라서 실제로 이게 다큐멘터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고 그 오피스죠. 디 오피스라고 이제 시트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죠. 이 형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고요. 발리우드, 인도 영화 제작 업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 경우 할리우드 다음으로 많이 있고 인도 영화 보면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제 뮤지컬처럼 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이번 문제는 그래도 가장 상식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너무 선언하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것 같고 다양하게 영역 우리 쪽 문제에서 찾아놨으니까 다들 연습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